자, 다음으로 이제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개념은 변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원래 변수는 한 개의 그릇만 여러분들이 값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um이라는 변수 안에는 3이라는 값, 그리고 또 str color라는 변수에는 문장으로 파란색이라는 값, 이렇게 한 번에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변수 이름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제 배열이고요. 배열은 변수가 이름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변수가 묶여져 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변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첨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한번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변수를 사용하려면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var variable이라고 해주고 my drink라는 이제 배열 변수를 이름을 정해서 선언을 해줍니다. array라는 이름으로 new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array라는 객체는 배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월드, 영어로 월드라 그러죠. 그 월드를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사물들이 사실은 행동도 가지고 있고 또 속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담아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어떤 집합,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rray라는 이 클래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겠다.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만 해주면 그럼 이제 myDrink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myDrink라는 변수가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y drink 해놓고 첫 번째 변수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적어주면 그러면 분명히 변수 이름은 하나지만 첫 번째 첨자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커피라는 문장을 담게 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이걸 복사해서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자를 하나는 1이라고 쓰고 하나는 2라고 써서 첫 번째 배열 변수에는 커피, 두 번째 배열 변수에는 홍차, 세 번째 배열 변수에는 뭐라고 해볼까요? 녹차.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서 각각의 배열 변수에 서로 다른 문장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배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 배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파란색 출력했던 document write 문장을 좀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밑에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my drink 첫 번째 거에 들어있는 값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my drink 0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my drink에는 커피가 들어있으니까 커피라고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커피라는
첫 번째 배열 변수에 있던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기왕 한번 해본 거 나머지 값들도 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복사를 이렇게 해서 첨자만 1번, 2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피, 홍차, 녹차 해서 배열 변수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열 변수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같은 배열 이름에 첨자만 바꿔서 쓰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쓰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각각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마이드링크 0, 1, 2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다르게 해서 쓰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쓴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첨자를 우리가 변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걸 해보려면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3번 해야 될 거를 한 줄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계속 반복해서 어떤 문장을 실행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쓰는 걸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반복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for loo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or loop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예제를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또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for loop는 이제 for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실행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주시면 for 안에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 문장을 3줄 쓰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2라는 값 대신에 i라는 값이 한 번은 0, 한 번은 1, 한 번은 2 이렇게 3번만 실행하면 지금 3줄 쓸 것을 한 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줄바꿈이 일어나서 요거를 조금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요걸 좀 좁혀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이제 i 값이 0, 요게 이제 0, 1, 2 이렇게만 이제 변하도록 이 안에 이제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i 값이 이제 0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i 값을 0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i 값이 언제 끝날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i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제 반복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i 값을 얼만큼 증가시킬지 또는 감소시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커피, 홍차, 녹차 아까랑 동일한 건데 이제 한 줄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for라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3줄짜리를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뒤에 i는 i 플러스 1 해서 얼만큼씩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더 단축해서 i 플러스 플러스라고 적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i를 하나씩 증가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결과는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세로 고침해 보면 역시 커피, 홍차, 녹차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for 안에 조건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건절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값이 먼저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먼저 한번 실행합니다. 실행이 한번 되고 그 뒤에 실행이 끝난 뒤에 이 두 번째 조건절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i 값이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한 번 더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절을 만족해서 i가 0에서 1이 되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실행이 끝난 뒤에. 그리고 이제 1이 된 상태에서 또 실행을 하겠죠. 실행이 끝나고 이 조건절을 또 한번 비교를 합니다. 그럼 또 충족이 되죠. 그러면 또 증가를 시키고 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2가 되겠죠. 2가 되면 또 이 조건절이 충족이 되니까 3이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갔을 때 3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계속 판단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키는 것이 for loop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